그래서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런 실수들을 자주 해요. 무조건 스토캐스틱만 보고 진입을 하는 경우. 하지만 이런 상승장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계속 상승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웨일즈 트레이딩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의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서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믿고 매수를 했는데 오히려 더 빠져버리거나, 또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았을 때 매수에 진입을 했는데 그대로 뚫고 내려가 버려서 손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왜 생길까요? 그 이유는 단일 지표만 가지고는 시장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토캐스틱은 모멘텀, 즉 힘의 방향을 보여주지만 추세의 강도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반면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위치와 변동성은 잘 보여주지만 실제 진입 타이밍을 잡기에는 애매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전략을 함께 쓰는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모멘텀과 변동성을 동시에 확인해서 매매 타이밍을 훨씬 더 명확히 잡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겪는 가짜 신호, 애매한 진입 타이밍을 걸러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두 지표의 개념부터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일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기준으로 현재 가격이 그 사이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보통 80 이상이면 과매수, 20 이하면 과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80 위에서 계속 버티다가 더 올라가 버리는 경우, 20 밑에서 눌린 채로 더 빠져버리는 경우도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즉 단독으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상단과 하단 밴드를 그린 지표예요. 그래서 상단 밴드에 닿으면 과열 구간, 하단 밴드에 닿으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도 단순히 닿았다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강한 추세 속에서는 밴드 밖을 계속 타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지표를 함께 쓰는 겁니다. 스토캐스틱은 힘의 방향을 보여주고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위치한 자리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는 동력계, 하나는 위치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둘을 동시에 보면 단순히 여기쯤 올랐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실제로 힘이 살아나고 있구나, 혹은 힘이 꺾이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더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실전 매매에서의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매수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내려와서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두 번째는 스토캐스틱이 20 이하에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 것. 반대로 매도 조건의 경우에는 스토캐스틱이 상단선에 닿거나 근처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 두 번째는 스토캐스틱이 80 이상에서 이렇게 데드 크로스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손절은 단순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했을 때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손절을 해주시고, 매도에 진입했을 때는 상단 밴드를 위로 돌파했을 때 손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익절의 경우에는 중심선인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도달했을 때 1차 청산을 해주시고, 반대 밴드에 닿으면 나머지 2차 청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단계별로 가져가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차트를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찍었습니다. 이때 스토캐스틱은 20선을 넘어서 거의 10선 근처에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어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중심선인 21이평선을 넘어서 상단선까지 돌파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에요. 상승장에서 가격이 상단 밴드를 터치하고 스토캐스틱이 거의 90 이상에서 데드 크로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 조정이든 추세 반전이든 단기 매도 타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횡보장과 추세장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매매법은 횡보장에서 잘 맞아요. 횡보장에서는 밴드를 터치하고 추가로 스토캐스틱의 신호를 확인했을 때 신호가 잘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장에서는 이 조합만 믿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손실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땐 반드시 중심선 그리고 거래량과 함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런 실수들을 자주 해요. 무조건 스토캐스틱만 보고 진입을 하는 경우. 하지만 이런 상승장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계속 상승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의 터치만을 보고 무조건 반대 매매를 하는 경우예요. 여기서도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에 닿았지만 주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추세장에서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세 번째는 손절 기준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을 써도 손절 원칙이 없으면 결국 한 번은 크게 잃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단선을 깨면 손절, 상단선을 돌파했을 때 손절, 이런 원칙을 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심화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이동평균선 같은 추세지표를 하나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1선을 기준으로 현재 상승의 흐름인지 하락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인데 하단 밴드에 도달을 했고 스토캐스틱의 골든 크로스라면 매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고, 반대로 하락 추세인 상황에서 상단 밴드를 도달하고 스토캐스틱의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면 매도 신뢰도 또한 더 높아지겠죠. 즉 단순히 신호가 아니라 큰 그림의 방향성까지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훨씬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스토캐스틱은 힘을 보여주고 볼린저 밴드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둘을 결합하면 가짜 신호를 걸러내고 진입과 청산을 훨씬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점은 지표는 확률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주는 건 신호 자체가 아니라 손절 원칙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시장에서는 늘 예외의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표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원칙을 직접 차트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고객센터를 참고해주세요. 셀프로 직접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웨일즈 트레이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m quatro paredes, em quatro paredes, em quatro paredes.